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 3명이 다 민주당입니다. 그걸 떠나서 제가 필요하다면 우리 강서 구민들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제가 무릎 꿇고라도 가서 빌고 사정해서라도 그 사업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거고요. 안녕하세요, 이세영입니다. 권역별 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벌써 내년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김진선 위원장님을 모시고 강서구 공직자로서의 경험, 또 강서구를 바라보는 시각 등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5년 10개월 동안이나 강서구에서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강서구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젊은 날 강서구에 공무원으로서 입사해서 35년 10개월 강서구에서만 근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서에 대한 애정과 관심 또한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공직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 공무원은 공무원 윤리 헌장에도 나와 있고 행동 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청렴, 그리고 도덕성입니다. 청렴과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경우를 봅니다. 공직자들이 법대로 해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표현을 써서는 공직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도덕성도 일반 주민의 수준을 넘는 도덕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생활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해요. 예, 35년 10개월 동안 강서구에서 근무하다 보니 아마 다양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뭐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직 시에 방화동에서 봄꽃 축제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섭외까지 다 끝나고 준비 다 했는데 아침에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죠. 공연 못 한다고. 또 우리 분들은 이런 상태 공연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 입히니 중단하는 얘기도 있었고, 고민하다 체육관, 학교 체육관 빌려서 하는 방안도 검토했더니 시간이 촉박해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민들은 계속 가수 또는 공연 보기 위해서 우산 쓰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민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갑자기 서커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서커스 할 때 대형 천막이 쳐지잖아요. 그래서 기획사한테 부탁을 했죠. 대형 천막을 좀 구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오후 3시부터 공연이었는데 그때 한 10시 반쯤 되는데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초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해보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구해보자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그 대형 천막은 없고 몽골 텐트가 있는데 8m, 8m짜리 몽골 텐트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몽골 텐트 다 갖고 와봐라. 그걸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를 설치하고 나면 주변에 있던 우리 주민들이 그 몽골 텐트는 꽉 차요. 또 하나 설치하면 꽉 차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 보고 저 스스로도 그런 창안 해놓고서도 너무 기뻤던. 그래서 그때 당시 별명이 저보고 땡크라는 별명, 불두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는데 네. 그때 참 의미가 있는 행사를 치렀던 걸로 기억됩니다. 되게 영화 같은 순간이었네요. 네. 네. 반대로 가장 아쉬움이 남았던 결정이나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마곡지구가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토지 수용하고 거기에 거주해 있던 사람들이 이주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 전에 수명산 쪽에 업체들이 많이 한 100여 개 넘는 업체들이 있는데 보상 끝나고 이주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서울을 떠나면은 업체 관계상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곡지구로 옮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 형질 변경을 해서 특정인이 그 임차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소문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입주해 있으면은 몇 년 후에 마곡지구 개발할 당시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는 그런 헛소문을 내서 사람들이 또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호하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한 100개 이상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직원들도 고생했고 주민들한테도 많은 상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그 정비를 다 끝내놓고서도 그분들, 그 주민들한테도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었고, 다만 공직자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지금이라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주민 계시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조직을 이끄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그 조직원 구성원들한테 멘토 역할도 할 수 있고 코칭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알아야 그 직원들을 적재적소의 사람을 배치해서 그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알아야 농공행상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농공행상을 그르쳐서 수없이 실패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연구에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얽매여서 조직을 관리한다면 그 조직은 실패한 조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느끼셨던 강서구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강서구는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 살기 좋은 곳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쩌면 우리 공직자들하고 주민들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도출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점이라면요, 우리 강서는 크고 작은 산이 개화산, 봉제산, 우장산, 이렇게 수명산, 6개 산이 있습니다. 아마 서울 시내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데가 있으려나요? 정말 자연 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자연적, 입지적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개발 욕구가 많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력이 많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 강서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면 정말 살기 좋은 강서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점은 잘 아시다시피 강서에는 영구 임대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청장님들이 돌아서 일을 할 때 강서 발전에 굉장히 걸림돌이 영구 임대 아파트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약점이면서도 그걸 강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내서 한다면은 분명히 또 다른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것이 그 영구 임대주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우리 강서는 지금도 청년 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또 민간 임대주택 계속 짓고 있어요. 그건 정말 약점 중에 약점일 수밖에 없고요. 그걸 개선하지 않으면 강서 발전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축소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서구라는 조직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 국방의 의무만 빼놓고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사법 분야도 아니지만 뭐 어떻게 보면 국방의 의무도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민방위도 관리하고 있고 뭐 이렇듯이 모든 업무를 다 축소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또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고,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고, 남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끌기 위해서는 주민들로부터 또 직원들로부터 신뢰감을 얻는 신뢰심이 반드시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감을 얻지 못한다면은 주민들하고 만나서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사실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직원들 또한 신뢰심 없는 리더가 얘기한다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뢰심이 가장 큰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강서구청장이 되신다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강서구는 2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개 동 모두가 현안 업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서구 지금 가장 큰 현안 문제가 저는 민생이라고 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민생 문제는 이거는 미루어서 될 일도 아니고 중앙정부한테 책임 전가를 시켜서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을 가장 잘 아는 구에서 주민의 대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안 나선다면은 주민의 환경,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한다면은 임대아파트 건립 문제, 임대주택 건립 문제는 일단 강서구에서는 좀 자중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화곡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에 상권이 계속 지금 붕괴되고 있고, 지금 또 전통시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례로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도 네. 그 특정 지역에 맞는 공연을 계속 한다면은 네. 찾아오는 주민들도 많고, 그렇죠. 또 외국인도 김포공항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많이 옵니다. 그분들도 여기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만들어준다면 개발 여력도 있고 발전할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최선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와 협력하며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을까요? 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에 관련되는 문제는 사실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찾아보고 이런 사항입니다.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간혹 보면은 당이 다르다고 해서 견제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 세 분이 다 민주당입니다. 그걸 떠나서 제가 필요하다면은 우리 강서 구민들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제가 무릎 꿇고라도 가서 빌고 사정해서라도 그 사업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거고요.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보이지 않는 경쟁도 많습니다. 그것도 경쟁 꼭 필요하죠. 근데 상생하는 경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표부 너무 멋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신 강서 주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구민 여러분, 김진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늘 만나고 이야기를 견청하면서 주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대변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늘 현장에서 드렸던 말씀처럼 어떤 한계 때문에 주민 욕구를 수용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민 여러분과 늘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경청하고 수용해서 서울 25개 구에서 가장 뛰어난 강서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늘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